자, 이어서 이슈 플로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관통하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진원 전문가, iA셋의 박수범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슈 플로우 관련된 세 가지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그토록 말씀을 드렸었던 CES와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히토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사와 관련한 앞으로에 대한 미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CE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 내신다면요? 네. 이제 비전 프로로 관심이 이동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CES의 외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다음 이사님은요? 네, AI가 AI 했다. 네. 결국에는 AI가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CES 2024 관련해서 자율주행도 12월부터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나 CXL 쪽도 이미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챗 GTP 스토어 출시 이슈로 인해서 이번 주죠. 그래서 출시 이슈로 인해서 AI 쪽도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12월부터 좀 강세였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래서 CES 2024 관련해서 좀 핵심이었던 그런 섹터군들은 이미 좀 상승이 미리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번 주부터는 조금 재료 소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UAM이죠. 무인 비행체 이런 것들 이쪽에서 슈퍼널 쪽도 현대차에서 공개 이런 것도 있었는데도 UAM 쪽은 조금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대신에 비전 프로 애플이 CES 2024에 참가를 일부러 안 하고 일부러 그 관심을 자기네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제인가요? 그저께 출시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CES 2024의 관심을 비전 프로로 좀 옮기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장도 아시다시피 XR 쪽으로 그리고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제 9일 소니도 차세대 혼합 현실 헤드셋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CES 2024의 이슈가 오히려 헤드셋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 소니의 헤드셋 같은 경우에도 OLED 화면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스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쪽에 마이크로 OLED가 패널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XR 쪽 하면은 저희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앱 쪽도 있습니다. 구동이 되는. 하지만 조금 덜 간 섹터가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디스플레이 관련주 어떤 거 보십니까? 덕산 테코피아가 여러 가지 반도체도 있고 좀 겹테마입니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정도 좀 추세도 좀 괜찮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한 이틀 정도 밀리다가 오늘 3.3%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사님께서는 AI 했다. 예, AI가 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CS 2024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챗 GPT가 재작년이었죠. 2022년 11월 달인데 그때 출시된 이후에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고, 실제 오픈 AI는 작년에 약 2조 원의 매출을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AI가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B2C 시장보다는 B2B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인데, 온 디바이스의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온 디바이스에 있어서 여러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좀 전 전문가님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다시피, 현대차의 그 슈퍼널이죠. 슈퍼널. 네, 슈퍼널이죠. 네. 입에 아직까지 짝짝 붙지는 않네요. 네. 네, 아무튼 슈퍼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 보면 차세대 기체로서 신규 모형을 또 이번에 공개했어요. 공개도 했고, 그리고 AM 생태계 구축의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코너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모비온을 공개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듯이 이제 AI 시스템과 접목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운전석에서 지금 조수석까지 패널을 덮을 수 있는 그런 LCD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 합니다. 뭐 그 부분들 또한 상당히 좀 앞으로 미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LCD에서 디지털 콕핏도 마찬가지지만 LCD에서 다들 OLED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시대에 맞는 관련된 하드웨어 쪽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좋고 뭐 제약 쪽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약 개발 관련해서 AI를 통한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AI 관련주들은 눌릴 때마다 매수하면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뜨거웠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뜨거울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강하고요. AI랑 관련해서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CXL 같은 경우에도 네오셈이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도 안 됐죠. 네. 100% 상승했고 오키스전자도 뭐 100% 상승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GPU라는 게 또 새롭게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또 주가가 좀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뭐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AI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을 오늘도 동시에 좀 숏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옵션 만기일 전에 이렇게 시장이 좀 누르면요. 옵션 만기일날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좀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은 반드시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히토류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미중 분쟁이 도무지 끝이 나질 않는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하신다면요? 네, 올해에도 지속되는 미중 분쟁이라 적었습니다. 네, 정기 이벤트도 아니고 계속 해결이 안 됩니다. 이사님은요? 네, 저는 단기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절대. 네, 절대라는 말 붙여주시네요. 예.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이라는 이제 히토류를 통해서 연구 자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터에 들어가게 되죠. 이 네오디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기차에 이제 모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풍력 쪽에 보면 이제 터빈이죠. 터빈 안에도 엄청난 양의 이제 연구 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네오디뮴이 상당히 좀 필요하죠. 우리가 그 네오디뮴 같은 게 연구 자석이고 요즘 뭐 페라이트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페라이트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라이트로 자석을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문구점에 가면 애기들 뭐 가지고 노는 자석들이 있죠. 그게 다 페라이트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한 소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히토류라고 좀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하지만 연구 자석으로 쓰여지는 네오디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히토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94%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시네츠 화학 쪽에서 연구 자석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넘버 원이죠. 그게 최근 들어서 뭐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현대 비엔지 스틸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또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포스코랑 또 합작해서 모터 사업에 들어가는 하나의 또 연구 자석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히토류에 대한 소비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미중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가 이제 공급망이 좀 변화는 좀 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이 지금 히토류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히토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히토류의 이런 이제 국제적인 가격 인상 부분들은 단기 이슈에 그칠 거고 본격적인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면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상당히 코스트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뭐 보고 있는 포인트 단기 이슈로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 보면 되겠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히토류 관련주를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앞에서도 소도에서 많은 히토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네오디뮴을 가장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현대 비엔지 스틸이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다 보니까 현대 비엔지 스틸을 아직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충분히 시장이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수적인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진다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 상승 흐름들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전문가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뭐 미국 행정부가 1월 이제 중국산 이제 저가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사용 의존도를 이제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조금 이제 좀 공고히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도 이제 대응을 좀 했죠.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이제 금지를 하겠다. 이게 뭐 12월 말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결국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는 지속적으로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관련주들, 지금 뭐 히토류 관련주들, 뭐 아까 이야기하신 뭐 자석 쪽, 뭐 노바텍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이런 쪽은 뭐 뉴스가 나오면 좀 급등이 나오고 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전일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갭 뜨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따른 어떤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코센인가요? 코센 같은 경우에 이제 바나듐 배터리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나듐 배터리가 보니까 리튬이온 전지보다 그러니까 출력이 되게 두 배 가까이 높고 배터리 효율성도 97%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이면은 우리가 보통 LFP 배터리 같은 경우 뭐 되게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저온 환경에서도 이 성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수명도 이제 뭐 10배 이상 리튬 전지보다 수명이 10배 정도 긴 그런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바나듐 이쪽이 조금 부각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유니온도 여기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유니온이 이제 뭐 바나듐이나 이 몰리브덴 같은 희귀금속들 이쪽 생산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밤사이에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히토류 관련해서 아니면 뭐 미중 분쟁 관련한 어떤 뉴스는 좀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에 좀 유니온이 좀 간 것은 뭐 코센의 어떤 바나듐 이슈.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코센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센은 그러니까 바나듐 배터리를 이제 다루는 이제 XRB인가 이 회사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센이 그런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 좀 음봉으로 좀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시장이 별로 좀 좋지 않으면 해칭주라고 하나요? 뭐 이런 뭐 흥구석유 같은 뭐 이런 에너지 섹터라든가 네. 뭐 흥하해운 같은 조금 분쟁 쪽 이런 그리고 유니온도 솔직히 뭐 중국하고 미중 분쟁 네. 섹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뭐 이것이 뭐 당장 갈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음봉이니까 좀 내려왔으니까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뉴스에 따른 움직임으로 좀 이게 나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또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태형건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뭐 워크아웃 결정과 앞서서 뭐 TY홀딩스하고 SBS 주식 담보로 뭐 돈 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평 내시면은요. 네, 중소형 건설주 투자는 비추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이제 건설주 내에서도 차별화
차별화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선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전 종목을 다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건설주 특히 중소형 건설주가 조금 재무적으로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예, 건설 경기도 좀 별로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지금 태양건설 이슈가 확산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는데 굳이 재무가 좋지 않은 그런 중소형 건설주를 좀 건드리는 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뭐 단타로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셔갖고 뭐 태양건설이나 뭐 TY홀딩스, SBS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좀 이슈적으로 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뭐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안심하고 비중 투자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오늘 뭐 TY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전일 어제였죠. 그러니까 윤세영 태양그룹 창업 회장이 뭐 TY홀딩스나 SBS 주식도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담보로 걸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뭐 그 매각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자구책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떤 세간의 어떤 그런 눈을 좀 의식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오늘도 지금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5개 이제 은행이죠. 채권단입니다. 이 채권단하고 이제 태양그룹이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제 얘기하는 것이 또 SBS 지분 매각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해서 안 하겠다, 꼭 지켜내겠다는 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본다면 그래도 그나마 SBS 정도는 뭐 우량하기 때문에 이걸 봤으면 하는데 자꾸 이렇게 기업 이 오너 쪽에서는 SBS 매각을 절대 안 하겠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채권단이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워크아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4월 정도 이슈도 좀 계속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채권 행사에 이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부분이긴 하나 저희가 뭐 이런 태양건설이나 기타 중소형주를 건드리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건설사들은 부정적으로 보시고 뭐 네. 건설도 장비도 있고 이런 게 맞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다 안 좋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만약에 중소형주 보신다면은 정테마라고 하죠. 정치 테마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뭐 동신건설 뭐 이런 것들을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량주를 좀 건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데 뭐 북미 잔고도 7, 8개월치를 확보하고 있는 두산 밥켓 정도, 그러니까 건설 기계 쪽을 만약에 건설 쪽을 보신다면 뭐 그런 쪽을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CES 2024에서 무인화 전동 장비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CES 어떤 이슈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큰 어떤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건설 장비 쪽이 뭐 나름대로 좀 북미나 어떤 수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쪽도 자율주행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사님께서는 건설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잘 고르면 괜찮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정확하게 콕 집어 주셨는데요. 네. 자, 건사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건설로 통해서 PF 자금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하지만 뭐 어떻게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갈지 뭐 워크아웃이 제대로 좀 진행될지는 좀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지금 현재 발행된 PF 자금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롯데건설도 마찬가지고 동부건설 쪽에서 미리 우리는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보고서가 좀 지난주에 좀 나왔었죠. 뭐 그랬던 내용들이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뭐 롯데건설도 마찬가지고 동부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건설사들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관공서에서 나오는 뭐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 협약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좀 틀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건설사가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 뭐 일부 뭐
일부 지금 현재 뭐 채권이 좀 부실화돼가지고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아무튼 국내 시장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건설사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해외 쪽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뭐 그렇다면 뭐 국내에서는 뭐 현대건설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삼성물산, 그리고 DLENC, 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의 매출이 거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뭐 사우디 쪽에 이제 좀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진짜 네옴시티 그거 진짜 하겠냐. 그 프로젝트 시작하다가 좀 중간에 이제 뭐 중단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좀 한번 질문을 던져봤더니 아니다. 절대적으로 한다. 빈살만이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요즘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중동 쪽을 통해서 뭐 건설사들 해외 쪽 나가 있는 건설사들 뭐 현대건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회사들은 충분히 이제 주가 가격적인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중소형 건설사들 국내 시장에 좀 집중되어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해외 건설사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